예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진짜, 진짜 오랜만에 주식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주식 이야기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, 오늘도 방금 끝난 주식 시장이 너무 익사이팅했어. 아니, 요즘도 보면 좀 신기한 게, 진짜 신기한 게 막 진짜 1조씩 던져도 안 떨어지잖아. 그걸 전부 다 개인이 받아내는 장들이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. 그러다가 오늘 이제 그 정점을 찍었지. 이게 기관에서 3.7조를 던지고 외국인이 이제 7천억을 던졌는데 그거를 4.4조를 개인이 개미가 그걸 다 받아낸 거야. 그래서 야, 동학개미의 힘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구나, 이런 말도 안 되는 장이 열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는 내가 있는 단톡방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이야기를 해. 이게 뭐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 이야기를 했는데,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부 다 주식 이야기를 하고, 심지어는 제가 있는 단톡방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 영어고 회화 사이트 동호회란 말이에요. 사람 되게 많은데 맨날 주식 이야기야. 사람들이 맨날 주식 이야기야. 아직도 이제 뭐 삼성전자, 현대차 안 산 흑우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서, 실제로 지금 그 짤방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. 아직도 삼성전자, 뭐 현대차, 셀트리온 안 산 흑우 없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고 있어, 그게.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부 다 요 최근 1년 차트를 보면 진짜 익사이팅 하죠. 1년 전에 62,000원이었지. 아마 내가 이때쯤에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했을 거야, 내가. 그 다음에 3월달에 완전 개박살 나고. 그래도 이때는 내가 다시 분할 매수 들어가라고 했지만서도, 근데 지금 1년 사이에 62,000원에 6만원대에서 빌빌거리던 삼성전자가 이제 91,000원, 50%가 올라갔고, 셀트리온은 뭐 더 심해. 셀트리온 그냥 뭐 100%야. 그냥 100%. 18만원에서 그냥 74만 4천원까지 올라갔고, 현대차도 별로 달 건 없고, 이 상황이 뭐 거진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. 그래서 작년 3월만 해도 정말 곡소리 나고 사람들이 다 죽을 분위기였는데,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런 분위기가 와서 저한테도 지금 최근 들어서 주식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.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, 이게 항상 그래. 나도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항상 얘기를, 주식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이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서도, 내가 봤을 때 항상 이게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손모가지 날아가기 좋은 구간에 항상 사람들이 이제 노크노크해서 이거 될까요?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. 그러면 뭐 제 대답은 뭐겠어요? 뭐 굳이 지금 비중 높일 필요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근데 이번은 조금 느낌이 달라. 내가 봤을 때 왜 느낌이 다르냐면, 지금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야. 옛날에 그 IT 버블 때 있죠. IMF 끝나고 나서 그때 증권 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, 난 그때는 뭐 이제 IMF 끝나고 그때는 뭐 나도 뭐 족밥이었으니까 그냥 애새끼였잖아. 몰랐으니까. 근데 그때 증권사 일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매일매일이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. 매일매일 올라가니까. 그래서 출근하면서도 일요일에도 출근하고 싶다고, 일요일에는 증시 왜 안 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즐겁게 출근을 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. 거진다 그랬대, 증권사 일하는 사람들은 그때. 그래서 그때 보면 지금 하이닉스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. 지금 하이닉스 엄청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13만원 하나, 지금 하이닉스가? 그래, 한 13만원 하는데, 이 당시에 하이닉스가 최고가가 77만원을 찍었단 말이야. 하이닉스가 IT 버블 때 77만원 찍고, 그 다음에 박살나도 최대 얼마까지 박살나냐면 2,400원까지 박살났었어.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, 주식이라는 게 꼭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사람들이 뭐 인생에는 이제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,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, 이게 증권 쪽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쓰거든. 우리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쓰냐면, 지옥에는 바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. 계속 꺼진단 말이야. 그래서 77만원 했던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이제 2,000원까지, 얼마까지 떨어졌지 이게? 다시 보니까 2,453원까지 떨어졌지. 이런 게 있고, 더 심한 종목도 찾아보면 많아. 쌍용차 그래. 쌍용차 뭐 지금 이제 뭐 3,000원에서 빌빌거리잖아. 3,000원 빌빌거리는데, 쌍용차는 30년 전에 800만 원이었어요, 여러분. 30년 전에 800만 원이었단 말이야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.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드린 건 뭐냐면,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심리라는 것들은 결국에 리스크 컨트롤에서 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. 본인마다 느끼는 그런 레벨이 다르니까. 그래서 지금이 와서 과연 그때의 그런 뭔가 IT 버블 때랑 유사한 상황이냐라고 얘기하면, 난 아니라고 봐.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야. IT 때는 완전히 미친 정신 나간 fucking holy shit이었고,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, 난 여기서 더 미칠 수도 있다고 봐, 사람들이.
더 미칠 수도 있다고 봐. 그래서 되게 더 웃긴 거는 이게 3월달부터 다시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잖아요. 공매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올 수 있었던 것도 공매도 금지도 굉장히 큰 거였는데 공매도가 항상 안 좋은 건 아니거든.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경기 선행 지표잖아요.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. 어떻게 보면 실적 대비 가게 돼 있고, 그리고 실적을 한 발짝 앞서가게 돼 있는데, 근데 지금 상황이 실적이라는 게 이렇게 올 수가 있는, 굉장히 이게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냐. 최근 코스피를 보면 2008년부터 최근 뭐 몇 년 사이까지 거의 2200박스권에 10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게 코스피란 말이야. 물론 그동안에 상황은 분명히 좋아졌지만 지금 와서 그렇게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피는 박스필이 2200을 갇혀 있었는데, 최근 그 몇 년간의 상황이 이 2200에서 3000 넘도록 그냥 팍 오버슈팅 할 만큼 상황이 좋아졌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진 않거든. 경제라는 것들은 굉장히 좋지가 않단 말이야. 지금 뭐 실업급여도 역대 최고고, 사람들 전부 다 잘려나가고, 직장 자리도 없어지고 그러고 있단 말이야.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주식은 사면 올라가게 돼 있거든. 그리고 지금이 사기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것들이죠. 뭐 금리적인 환경도 그렇고 유동성도 그렇고, 그리고 사람들의 박탈감과 상실감도 한몫하는 것 같아. 옛날에 약간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그런 느낌이지. 지금 이 판국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게 과열이란 걸 몰라서 뛰어들까? 이게 몰라서 뛰어들까 하면 아니란 말이야.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거든, 사실. 이쯤 되면 개미도 뭐 옛날이나 바보지. 지금도 뭐 1, 2년, 10년씩 하면 개미들도 이제 학습 능력이 생기는데,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꼬시는 거야. 이제 다들 야, 아직도 이 셀트리온, 현대차 뭐 안산 흑우 없지 이러면 살다 꼬시는 거란 말이야. 옛날에도 그랬잖아. 옛날에도 비트코인은 한참 이게 붐 올라가기 전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을 꼬셨잖아. 그게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걸 부추기는 게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건데,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. 그리고 지금 한번 또 부동산을 봐왔잖아. 부동산을 보니까 부동산의 과열이라는 것들에 지금 진입하긴 자기들 쫄리고,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 되게 익사이팅 하니까. 그리고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왠지 더 큰 바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주식시장은 이렇게 퍼킹 크레이징한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요게 더 이게 기름을 붓는 사람이 또 있지. 여당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시키자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. 동학개민의 애국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정말로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, 통과가 된다면 더 큰 바보의 법칙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, 이 와중에서 결국엔 그래, 변동성 자산이라는 거는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것들은 잘 들어가면 먹고 나오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. 잘 들어가면 먹고 나올 수 있어. 말 그대로 지금 다들 이게 툭인 거 과열인 거 알고 들어가지. 근데 더 큰 바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. 100% 장담할 수 없어. 물론 나는 지금 숏에 조금씩 비중을 높이고 있긴 해. 물론 나는 숏의 비중을 높긴 있는데 나도 롱을 좀 잡고 있단 말이야. 롱을. 왜냐하면 지금 확 올라간 거 말고도 못 올라간 게 되게 많거든, 아직까지도.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에 롱을 좀 잡고 나머지를 이제 숏을 잡고 있는데, 근데 요게 지나가서 내가 병신될 수도 있단 말이야. 나도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맞았냐? 아니야. 나도 틀린 거 오지게 많단 말이야. 보면 가장 많이 틀린 게, 나는 NC라는 기업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. 되게 병신 같아. 사람들 돈이나 빨아먹고 현금으로 찍어 누르는 이런 병신 같은 게임을 사람들이 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대한민국에서 그걸 존나 좋아한단 말이야. 되게 잘한단 말이야. 그런 게임을 사랑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매출이 안 떨어져니 NC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. 그러니까 나도 결국에는 여기 숏에 걸었다 나도 병신 될 수 있는 거고, 나는 뭐 지금 와서는 이제 굳이 이렇게 난 숏 비중을, 근데 나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몰빵을 때리라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야. 보통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합성해서 들고 가는 거거든. 롱 포지션이랑 숏 포지션을 같이 들고 가는 거란 말이야. 옛날과 달리 지금 뭐 인버스 ETF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성하는 게 가능하잖아. 이렇게 해서 들고 가는 것들인데,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, 결국에는 이게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리스크 컨트롤을 해요, 그게. 근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거를 이제 제가 늘상 말한 대로 외줄타기 투자로 하는 거지.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. 근데 결국에는 떨어지게 되면 왼쪽으로 떨어지든 오른쪽으로 떨어지든 뒤지는 건 마찬가지거든. 정말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로스커트 칼같이 지키거나, 아니면 나처럼 합성을 하던가, 아니면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거나, 아니면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 있거나, 이게 취할 수 있는 스탠스는 굉장히 많단 말이야. 근데 여기서 심리 싸움에서 조금 이게 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뇌동매매를 해요.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다. 가격에 따른 관점은 많겠지만 항상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,
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런 것들이 떨어지게 만들거든. 근데 결국에는 외줄타기 투자란 건 오른쪽으로 떨어지든 왼쪽으로 떨어지든 뒤지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들이죠.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. 마지막 또 내가 좋아하는 타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 건데, 타짜에 보면 전설의 타짜들이 몇 명이 있잖아, 그지? 그래서 전라도에 아귀가 있고 경상도에 짝기가 있고 그리고 전국구에 평경장이 있지만,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지리산 작두가 왜 최고가 됐냐면, 지리산 작두는 도박을 끊었거든. 도박을 끊었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최고가 됐다는 것들이죠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저한테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식 문의를 했지만 지금같이 손모가지가 날아가기 좋은 구간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떠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야.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기 좋은 구간은 오게 돼 있단 말이야. 뭐 지금 들어가고 싶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크 컨트롤 칼같이 한다면 뭐 들어가든 말든 본인 자유겠지만서도 보통 또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되거든. 그래서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항상 내가 그러잖아.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전 보통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영상을 찍잖아. 보통 항상 그렇잖아. 그래서 오늘도 그냥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당장 내일 꺼질 수도 있고 언제 꺼질지는 모르지. 근데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다는 것들이에요.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, 뭐 제때 잘 팔아갖고 살아남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보다는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, 자기 원칙에 대해서 오랜 시간 매매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들을 진짜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길 원합니다.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,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보통 굉장히 막대한 돈을 잃고 나서야 이 사소한 리스크 컨트롤이라는 거랑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진짜 막대한 금액을 잃어야지 깨닫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.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엔 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